삐띵아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평소보다 프리한 느낌이시네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데 삐띵아즈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남들보다 빨리 단기간에 땄다고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혹시 며칠 만에 따셨나요? 저는 한 7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차 30일, 2차 40일. 제대로 공부한 기간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70일이요? 네, 남들은 뭐 1, 2년도 걸린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셨을까요? 일단 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 시험 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좀 쉬었나 보죠. 아무리 쉬웠어도요. 뭐 삐띵아즈님만의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예전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70일 만에 공인중개사 되는 비법이라는 영상을 최초로 올렸었는데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며칠 안 돼서 조회수가 뭐 몇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 놨었는데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문의 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진짜 일이 더 바빠지고 제가 유튜버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답변을 드려야 할지 너무 어려워서 영상을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독학으로 70일 만에 합격을 했어요. 독학이요? 더 대단하신데요? 제가 독학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자격증이 없으면 이 부동산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자격증 없어도 부동산 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중개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독서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거의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그 당시에 되게 크셨군요. 맞습니다. 아, 독서실 얘기 나와서 그런데 공부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아파트에 거주했었는데 단지 내 상가에 독서실이 하나 있었어요. 노부부가 운영하던 독서실인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시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공부할 책상이랑 위에 간접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세팅이 돼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스피커에서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물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공부 집중이 정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는 그런 공부 환경을 잘 조성하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합격할 때 이제 1차 며칠, 뭐 2차 며칠 걸렸다고 하는데 그 1차, 2차 관련돼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 어떤 건가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어요. 한 해에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2년에 나눠서 1차 먼저 본 후에 내년에 또 2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먼저 보고 다음 해에 2차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한 해에 1차, 2차를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동차라고 합니다. 일단 동차를 먼저 신청해서 1, 2차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불합격돼도 다음 해에 다시 2차를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시면 되니까 그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 2차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1차를 떨어지고 2차만 붙었다,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 1차를 더 중점적으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삐띵아즈님 아까 그럼 비법 말씀하실 때 일단 독학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독학을 하신 건가요? 기본서랑 문제집을 각 한 권씩 샀어요. 서점에 가서 서점 직원분께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공인중개사 책이 어떤 거냐 물어보고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이렇게 두 권을 구입을 했고요. 제가 공부한 책은 이 두 권이 답니다. 아, 네네. 아까 30일 만에 합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타임 스케줄을 먼저 짜야 됩니다. 30일 중에 10일은 기본서, 그리고 15일은 문제집, 그리고 나머지 5일이 남잖아요. 네. 기출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함이고 정독으로 딱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요? 네. 네. 그리고 바로 문제집을 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판지라고 해서 길다란 문제집 있잖아요. 네. 그 문제집을 샀었는데 문제를 풀려고 딱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문항에 맞는 것은 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 개는 맞는 거고 네 개는 틀린 겁니다. 그럼 한 개는 맞는 내용으로 외우시고 나머지 네 개 틀린 것에 대해서는 뒤에 해설집을 보시면 어떤 것이 틀렸고 그럼 어떤 것이 맞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맞는 내용으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 선지 분석을 통해서 개념을 더 숙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걸로 답을 바꿔서 외웠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 5개를 외우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반대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항이 나왔을 때 한 개는 틀리고 네 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럼 네 개 맞는 걸로 외우고 한 개 틀린 것은 또 해설집을 봤을 때 어떤 것이 틀렸고 사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맞는 것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항당 맞는 내용을 5개씩 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 한 과목에 총 40문제 해서 총 2과목이기 때문에 80문제가 한 세트거든요. 문제집 한 권이 그렇게 10세트가 있어요. 10세트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항 한 문항 해설집을 같이 보면서 맞는 것으로만 외우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5일이 가장 중요한데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구글에 들어가면은 기출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치려고 하는 회차가 35회차다. 그러면 30회차부터 34회차 하면 한 5회차 정도 되잖아요. 이 5회차에 대한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시험을 치듯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실전하듯이 풀어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머도 맞춰놓고 시험장 분위기도 나름 조성을 해서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 와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회차 정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1회, 32회, 33회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 안에 잘 들어오고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칠 35회도 합격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30일이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처음 10일간은 기본서를 1회 정독하고 그 뒤 15일간 문제집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문제집 공부하실 때 선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시고 나머지 5일간은 기출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시면 딱 30일이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 네, 이해됩니다. 그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실 꿀팁이 조금 더 있어서 제가 꿀팁을 좀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80문제잖아요. 이 80문제를 100분 안에 다 푸셔야 돼요. 그러면 OMR 카드 작성 시간 빼고 나면은 한 문제당 1분에 푸셔야 되거든요. 1분이 길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거의 바로 답이 보여야 돼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식 같은 경우에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빨리 푸시면 되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공식을 막 써야 되는 계산 문제는 바로 패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좀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쭉 다 푸시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못 푼 문제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안 보였던 정답이 지금 보이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풀었던 문제는 두 번 다시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잖아요. 그러면 OMR 카드에 먼저 체크를 쭉 합니다. 그럼 빈칸들이 송송송송 보일 거예요.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빈칸이겠죠. 여기서 찍는 것도 기술입니다. 국가고시잖아요.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비율이 정해져 있겠죠. 1번이 정답인 문제가 8문제, 2번이 정답인 문제가 8문제, 이렇게 총 40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OMR 카드로 내가 봤을 때 2번이 좀 많은데 3번이 좀 부족해 보여. 그러면 3번을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연필에 막 이렇게 1, 2, 3, 4, 5에서 주사위 던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나중에 울고 계시더라고요. 찍는 것도 기술입니다. 네, 오늘 1차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차도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공인중개사 준비하신다는 분들에게 제 친한 지인들한테 이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따라했더니 30일 만에 합격했던 분들이 되게 여럿 계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2차는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워낙 범위가 또 방대하고 많다 보니 이대로 했는데 뭐 붙은 분도 있고 못 붙은 분도 있는데 1차는 거의 다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시험 합격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